자, 오늘은 우리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때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시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가 좀 짧은 편이죠. 근데 이 시는 길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수영 시가 굉장히 짧고 간결한 시와 이렇게 좀 길이가 되게 긴 시, 이렇게 좀 두 측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의 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능에는 짧고 간결한 김수영의 시들이 출제가 되다가 너무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 좀 이 시인의 발굴되지 않았던 조금은 가려져 있었던 긴 시들도 출제되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도 근래에 한 3년 전, 4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고요. 이제 뭐 그 뒤로 이게 뭐 너무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조금 잠잠했던 시인인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는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시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작품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이 길기 때문에 친구들도 멈춰놓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들 읽었나요? 자, 일단 보니깐요. 시작하는데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왜 나는 뭐뭐 하는가?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태도는 어때요? 그치. 뭔가 좀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쵸? 뭔가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어떤 답답함이 지금 들어있죠. 나란 놈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어떤 답답함이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 뭐가 화가 나냐면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한다라는 게 여러분 화나다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화를 내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거는 화자가 문제 삼는 것인 거죠. 화자는 자기가 작은 것에 화를 내는 게 답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그럼 봐봐. 뭐뭐 대신에라는 거는 이것들한테는 화를 안 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왕궁이나 왕궁의 음탕은 내가 화내지 않은 것. 즉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렇지. 큰 것.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왜냐면 난 작은 일에만 화를 내니까.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자, 이거는 내가 화를 낸 거죠. 따라서 작은 일인 거죠.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 보니까 화자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옹졸하다 생각을 하는 거야. 즉, 화자의 어떤 자신에 대한 인식인 거죠. 자기를 옹졸하다라고 보는 거야.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했대요. 아, 이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겠죠. 내가 화를 낸 일이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주인 연, 어머,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했대요. 그럼 내가 화를 못 낸 일이니까 이것들은 큰 일이겠죠. 즉, 하자는 이런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얘기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는 것, 이런 큰 일에는 화를 내지 못하고 어떤 일에 20원씩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에게는 화를 내고 있대요. 그렇지. 자,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작은 일인 거죠. 아, 지금 작은 일과 큰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나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육아고, 즉, 옹졸한 나의 이런 삶은 굉장히 오래되어 전통처럼 됐고,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한마디로, 나의 이런 옹졸함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거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어떤 과거 일을 회상하는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사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 간호사죠?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놀린 일이 있었대요. 간호사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즉 내가 반항하는 건 뭐예요? 아주 작은 일인 거죠.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대요. 한마디로 이것들은 작은 일이라는 거지. 자, 이제 보니까 뭐이 위에서 내 옛날 회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나이인 거죠. 근데 그때 정보원이 뭐라고 했어? 그렇지.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즉, 포로경찰은 그럼 내 기준 뭔가 좀 큰 일인 거죠. 즉,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즉, 내가 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과 조금도 다를 게 없대요. 한마디로 나는 여전히 작은 일에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지.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어린아이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투정에 진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개가 좀 짖는다고 그 비명에 뭔가 내가 졌다고 생각해요? 혹은 어린아이가 투정 좀 부린다고 내가 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즉, 화자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면 별것도 아닌 것, 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거 아닌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같대. 여러분, 자, 가을 되면 은행나무 잎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 너무 일상이죠. 우리 평촌 학원가에도 많잖아. 그치?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야. 이런 일상적인 삶 역시도 내 입장에서는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거죠. 아, 가시밭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보통 힘든 길을 걸을 때 가시밭길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화자는 모든 일상이 가시밭길 같다는 거야. 즉,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대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자, 절정이라는 건 뭐겠어? 어떤 문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의 중심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대요. 화자는 지금 어떤 문제의 중심에는 올라 있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비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비겁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대. 화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화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비겁하다라는 거야. 자, 알고 있다. 느낌표 찍혔죠? 이거 뭐야? 영탄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응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즉 이런 사람들 누구 굉장히 약한 사람들 그쵸? 근데 내가 못하는 사람들 누구 큰 사람들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한테 못하고 누구한테 야경꾼들에게 화를 내고 있대요. 즉 때문에 지금 분홍색을 치고 있는 건 굉장히 작은 일들인 거죠. 그쵸? 작은 존재들. 자, 내가 지금 화를 내지 못한 이 파란색 형광펜들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큰 일들인 거죠. 큰 일. 우습지 않냐? 이런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누구한테요? 모래한테요. 자, 여러분, 모래는요. 내가 부른 대상이죠. 자, 내가 누구를 부른다? 도노법이라고 해요. 뭐뭐야 이렇게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해. 근데 도노법은 늘 여러분 영탄법이에요. 자, 근데 모래라는 건 사실 원래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모래가 마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청자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인간뿐인데, 즉, 의인법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래야, 난 얼만큼 작냐? 자, 근데 모래는 매우 작은 존재죠. 작은 존재한테 야, 나는 얼마큼 작은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화자의 인식은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우습다라고 느끼는 어떤 자조적 의식이라는 거죠. 즉, 내 스스로가, 아, 진짜 이 못난 새끼, 이 멍청한 새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바람아, 먼지야, 풀아. 자, 여러분, 이것들 다 뭐야? 다 매우 작은 존재들인 거죠. 나는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그렇지. 말줄임표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말줄임표로 시상이 마무리되면 여운이 형성되죠. 자, 화자의 어떤 자조적 인식이 굉장히 화자를 이렇게 막 좀먹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어떤 자조적인 의식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즉, 화자는 자기보다 작은 존재에게 뭔가 말을 건네므로써 나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시는요, 길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긴 만큼 오히려 대놓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작할 때 왜 뭐뭐 하는가 이런 말투 나왔죠. 근데 여기서 또 뭐뭐 하고 있는가라는 말투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뭐뭐 하는가는 아니지만 뭐뭐 하지 않냐, 뭐뭐 하지 않냐, 뭐뭐 하지 않냐, 뭐뭐 하지 않냐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렇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자,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도 할 수 있죠.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인식하고 나는 왜 이따위로밖에 못 살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회상도 한번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쌤이 분홍색으로 친 일들은 굉장히 조그만한 일들, 별거 아닌 일들이고 파랑색으로 친 이런 일들은 화자 입장에서 굉장히 거창한 일, 큰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한 일과 큰 일이 서로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 대립되는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김수영이 민주화 운동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1960년대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대에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궁이라는 건 진짜로 왕이 살던 궁궐이 아니라 뭐 조금 이제 의역을 하자면 어떤 정권이겠죠? 그쵸? 왜냐면 이 민주화 운동 시대에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음탕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가 아무 얘기도 못해. 그리고 붙잡혀간 소설가, 왜? 검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부의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을 쓰면은 검열했단 말이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 이것도 뭐야? 어떤 정권의 강압이었죠. 월남이라는 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을 보냈던 거야. 정부가 좀 약간 무작위로 보냈던 거죠. 어떤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도 나서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만 하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나서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되게 옹졸하게 이렇게 좀 숨어 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스스로 자기 입장에선 굉장히 비겁하고 좀 답답하고 나 같은 거는 진짜 쓸모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건 문제의 중심이자 당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은 그것을 살짝 외면하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면하는 화자의 모습이 스스로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옹졸하게 반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니까 좀 찬찬히 읽어보면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